네, 머니마스터 3부로 함께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의 12월 고용 보고서가 너무나 잘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강해도 너무 좋은 미국의 경기. 그렇다 보니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가능성이 이제 제로로 좀 수렴하고 있습니다. 인하 가능성은 거의 없고 금리 동결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다 보니 오늘 국내 증시는 제대로 월요병을 앓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 개장 직후부터 계속해서 힘이 없이 흘러가고 있는 국내 증시인데 사실 작년 안에 너무 힘들었다 보니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분위기가 제대로 바뀌었다 보니 오늘의 하락은 지나고 보면 기회일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다만 혹자는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으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로가 되었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폭등을 하고 있죠. 그리고 원달러 환율 오늘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무려 10원 가까이 올라서 다시금 환율이 1,470원대로 회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러시아의 석유 수출을 제재를 하면서 국제유가의 급등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국제유가의 강한 오름세, 그 안에서 브렌트유가 달러당 81달러가 돌파가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트럼프 취임식이 일주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관세 리스크가 다시금 불거지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이 국내 증시 안에서는 또 정치적 리스크, 풀리지 않는 숙제로 답답하게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 좀 답보 상태로도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 어떻게 또 전략을 짜봐야 좋을지, 시장이 오르나 내리나 사실 올라가는 종목은 있기 마련이죠. 지금과 같은 시장 안에서도 저희가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략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안에서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는데요. 코스피가 1% 안팎의 상승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2,490까지 밀려 내려갔고요. 코스닥은 1.2% 하락으로 710선 이탈이 되고 말았습니다. 수급 동향 살펴보실까요? 결국에 오늘 메이저 주체들의 팔자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일제히 팔자, 외국인들 5,900억 원, 그리고 기관이 1,800억 원의 매도 물량 출에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개인이 좀 강하게 삽니다. 7,100억 원의 순매수. 그리고 오늘 선물 시장 안에서도 외국인들 무려 7천억 원이 넘는 물량을 내던지면서 계속해서 시장에 하방 압력을 부추겨주는 구간이고요. 자, 코스닥 또한 메이저 주체들의 팔자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가 시장을 짓누르네요. 외국인이 500억 원, 그리고 기관이 380억 원의 매도 물량 출회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집권 일자가 일주일 정도 앞으로 다가오면서 반도체 기업들 피해냐 수혜냐 셈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현재 구간 1.8%까지 낙폭을 키우면서 54,000원 선, 그리고 SK하이닉스, CES 2025발 모멘텀은 일단락된 듯 보이죠. 4.3%의 급락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해지는 소식으로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집권 일자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 와중에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한 차례 더 제재하고 나갈 거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난 금요일에 엔비디아가 한 3%의 급락이었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체가 2%의 급락이었는데 오늘 우리 국내 증시 안에서도 동조화된 흐름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 20만 원 이탈이 됐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이 오늘 자리에서는 선전을 해주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 장 초반 한 4%, 5%의 강세였다가 현재는 1% 상승입니다. 현대차는 2% 하락, 최근에 엔비디아와 손을 잡았다라는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만에 등을 돌렸고요. 참고로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이 이 트럼프 취임식에 100만 달러 기부를 한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을 해보면 14억 7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아무래도 관세 리스크가 걱정이다 보니 뭔가 우호적인 관계를 도모하겠다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 멕시코 그리고 캐나다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예고를 한 상황이어서 지금 멕시코에 현대차와 기아의 생산 기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작년 한 해로 봤을 때 이 미국에서 팔렸던 이 현대차의 18%가 다 멕시코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이 같은 이 관세 리스크 덜어내고자 무언가의 그 행동들이 좀 나오는 듯합니다. 현대차는 22만 원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보실게요. 오늘 확실히 제약바이오주들의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지금 알테오젠이 3% 가까이, LCLB는 3.3%까지 하락폭을 키웠고요.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도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는 모멘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가능성은 제로라는데 제약바이오주들은 조금 더 초점을 맞춘 듯합니다. 그리고 오늘 로봇주 일부 종목들이 굉장히 좋고요. 그 안에서 대장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4%의 상승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시각 현재 시장 상황 살펴봤고요. 체크메이트 함께하겠습니다. 네, 시장 이기는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체크메이트, 오늘은 강호진 마스터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시장 자체가 너무나 힘이 없습니다. 지금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네,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연초부터 시작해서 국내 증시가 좀 가장 가파르게 올랐다 보니까 한 차례 좀 차익이 좀 나오는 구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가 메리트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단기 반등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안내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좀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을 제가 특히나 좀 강조를 드렸는데 환율 같은 경우에도 소폭 좀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1,450원 구간부터 다시금 좀 반등을 보이기 시작했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재차 1,470원까지 올라가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우상향이나 아니면 이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을 좀 기대를 해보자면은 환율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인 하락이 좀 같이 이어지는 게 확인이 되어야 그때부터 좀 본격적인 추세 전환이라고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당분간은 이제 시장 반등이 나오더라도 계속해서 이슈가 있고 단기적인 테마적인 그런 종목들에 좀 집중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드렸었던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코스닥 시장에서도 보시면은 사실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왔었던 것은 이제 거래소에, 그러니까 즉 코스피 시장에 좀 집중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 코스닥 시장도 굉장히 좀 강한 반등을 좀 보여주기는 했지만 이제 수급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하자면은 외국인은 계속해서 매도를 좀 보였었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좀 봤을 때는 이제 전반적인 이 주도 섹터에 대한 부분은 좀 단기 반등에 좀 집중을 하는 게 맞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보다 좀 아웃퍼폼할 수 있는 기업들은 아무래도 이런 단기적인 이슈 있는 그런 테마성 종목군들을 좀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굵직한 이벤트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 미국 인플레와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가 지난해 기대했었던 것은 올해 연내 이제 4회 금리 인하를 기대를 했었는데 그것이 바로 무너졌죠. 그래서 12월 점도표와 함께 올해 2회로 좀 축소가 됐는데 이제 그마저도 또 축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회가 아닌 2회로 좀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을 계속적으로 좀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15일이죠. 이제 미국 CPI 지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 인플레 물가 지표를 좀 볼 수 있는 지수인데 그것마저 만약에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에는 또다시 하방 압력으로 좀 가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주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주시는 게 맞다. 그래서 CPI 지수가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잠시 또 추가적인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달러 환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 동결을 지금 상당히 좀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무리 빨라도 이제 올해 6월에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될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16일 날 또다시 이제 한은의 금리 결정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국내 이 한은으로 봤을 때는 금리 인하를 지금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 동결, 근데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로 가게 된다라면은 금리 격차가 또다시 벌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환율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시장에는 당연히 수급적인 측면, 이제 외국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수급적인 측면으로 시장을 좀 압박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CPI와 이 하는 금리 결정이 좀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번 주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에 매크로 변수들이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 오늘 오후장에서 포착이 된 특징주 짚어볼까요? 어떤 종목 있을까요? 네, 이제 첫 번째로 볼 기업은 제일 일렉트릭이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이 전기와 관련된 전력 설비와 관련된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제 얼마 전에 LA 화재가 지금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화율이 상당히 좀 더딘 그런 상황이죠. 강풍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진화율이 계속적으로 그 피해는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그와 관련된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크게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 자체가 수급이 좀 부재하다 보니까 이런 관련주들로 수급이 조금 더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화재와 관련돼서 지금 피해액이 상당히 좀 큰 상황인데 그중에서도 당연히 이 전력 설비와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훼손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AI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굉장히 좀 크게 증가를 하게 되면서 그리고 또 미국 자체에 이 변압기라든지 이런 전력 설비 교체 주기에 맞물려서 굉장히 큰 상승을 좀 보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산불로 인한 이런 전력 설비 훼손까지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 모멘텀들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계속 갈 것이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력 관련주들 다시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제일 일렉트릭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대 이 에너지 솔루션 기업인 이튼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업으로 이런 스마트 전력 설비와 관련돼서 핵심 부품을 좀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독점 공급 구조이다 보니까 5년마다 계약을 좀 체결하면서 좀 장기적인 모멘텀을 계속적으로 가져가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추가적인 계약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도 역시나 주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전선주나 전력설비 관련주들이 또다시 우상향을 좀 보이면서 신고가를 돌파하는 기업들도 좀 발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일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재차 고가권 부근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돌파까지도 이뤄지게 된다면은 추세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이튼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슬라와 협력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전소 관련돼서 26년에 계획돼 있던 프로젝트가 좀 앞당겨지게 되면서 올해 상반기에 좀 투자가 될 것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또 이 특량 매출이 또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 생각하는 사측에서 내놓은 예상 추가치가 한 200억 정도가 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좀 반영이 되게 될수록 주가는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또 이제 트럼프 모멘텀이 좀 남아 있죠. 이제 취임식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취임 이후에 또다시 이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발생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기서부터 강조했었던 게 이제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2기도 마찬가지로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반드시 정책이 좀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고 이미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 투자와 관련돼서 1.5조 달러를 좀 투자를 하겠다. 이미 좀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도 계속적인 모멘텀이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데이터 센터와 관련돼서도 계속적으로 증설을 해나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와 항상 또 연결이 됐던 게 이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죠. 그래서 여전히 좀 모멘텀이 남아 있다. 그다음에 전력주들, 뭐 전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런 기대감만으로 움직이는 기업들이 아니죠. 실제로 이 북미양 그리고 이 세계 수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공개가 되고 있는데 이 전력 설비 부분, 뭐 전선 부분 다 같이 포함을 해서 3배가량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들이 따라오는 섹터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봐주시고 눌림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추가적으로 뭐 재진입이라든지 아니면은 비중 확대를 진행할 수 있는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좀 차트를 한번 보자면은 지금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전 고가권까지 다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오늘 14,000원 구간까지도 거의 근접했었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만약에 14,000원 구간 상단을 좀 안착을 하게 된다라면은 사실상 신고가 영역까지는 좀 보고 가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HD 현대일렉트릭과 같은 이런 대장주들이 신고가를 내면서 계속적인 이 시세를 좀 이끌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전선주들 아직 반등이 나오지 못한 그런 전력 설비주들이라든지 전선주들도 같이 상승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신규 진입 관점으로 보자면은 이 갭 구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저가를 깨지 않는 수준에서 만약에 주가가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진입도 가능하실 것 같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이전 고가권이기도 하고 이 갭이 발생했었던 가격대인 11,500원 수준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역시나 실적이죠. 그래서 실적을 좀 잠깐 보여드리게 되면은 아직 2024년 이 결과가 나오지는 그러니까 결산이 되지는 않은 상황인데 일단 지난해 기준으로 보더라도 1,400억대를 좀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적은 수치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2024년 기준이죠. 그러면은 매출액이 대략적으로 1,950억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제일 많았던 게 이제 190억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올해 2024년 기준으로는 140억대가 좀 나올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물론 최고점 대비해서는 영업이익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지만 매출액은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영업이익 부분 그래서 줄었다가 지금 140억 구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거의 100% 증가하는 수준으로 충분히 좀 만족스러울 만한 영업이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성장성을 좀 보고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전력 설비주의 시세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 안에서 제일 일렉트릭 첫 번째 종목으로 포착 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두 번째로 볼 기업은 바로 이제 G2파워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G2파워는 이 원전 관련주로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원전 관련된 이슈도 있었죠. 한미 원전 이 협력과 관련돼서 이제 MOU를 체결을 했다라는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정치적인 이슈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재료가 좀 소멸이 되게 되면서 원전주들 전반적으로 하락을 좀 보였거든요. 그런데 다시금 이런 이제 한미 동맹과 같은 이슈가 좀 발생을 하면서 재차 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원전주들 다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올해 이제 3월에 체코 이 두코바니 원전과 관련돼서 이제 본계약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전에 이 본계약을 앞두고 이제 웨스팅하우스 이제 미국 원전 기업이죠. 거기서 이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뭐 특허 소송을 좀 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계약을 좀 미뤄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노이즈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했는데 이번에 이 동맹으로 인해서 이런 노이즈들이 좀 제거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3월에 본계약을 정상적으로 진행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는 부분이고 역시나 이런 모멘텀 그리고 예정되어 있는 일정이 있다 보니까 모멘텀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즉 재료가 소멸된 게 아니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렇게 상승세가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 웨스팅하우스에서 이제 지적 재산권과 관련돼서 특히 소송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소송을 좀 밀어붙였었던 CEO도 이번에 좀 사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도 충분히 모멘텀으로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 원전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AI에 대한 부분이 좀 가속화가 되면서 전력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이 전력 수요를 최대한 친환경에 좀 맞춰서
좀 개발을 하고 수요를 좀 감당하려고 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갑자기 이 수요가 급증을 하다 보니까 이 친환경 에너지만으로는 이제 감당을 할 수 없는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전력 부족 현상이 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금 메꾸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최대한 친환경적이면서 에너지를 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지금 원자력밖에 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원전 수요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당연히 이렇게 동맹을 하는 것만 봐도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원전에 대한 투자가 이뤄진다라는 거고,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에도 탈원전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원전으로 좀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유럽 국가에서도 다시 원전 수요를 좀 확대를 시켜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전 세계 트렌드로 좀 자리를 잡을 수 있다라는 부분 역시도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G2 파워 같은 경우에 이제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능형 AI 배전반 뭐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지금 또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전력 수요와 관련돼서도 같이 맞물릴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고 봐주시면 되겠고, 추가적으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G2파워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뭐 6,000원 구간에서 좀 하방 경직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런 노이즈들이 좀 발생하면서 살짝 이탈하기는 했으나 빠르게 좀 만회를 해주면서 반등을 보였었던 가격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6,000원 바닥 구간은 좀 유의미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장기 이평선 구간을 좀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게다가 이제 8,000원이 딱 수급선이기 때문에 지금 8,000원 구간만 안착을 하게 된다라면 또다시 10,000원 구간까지는 열어두고 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래로는 6,000원, 그리고 상단으로는 10,000원 이렇게 열어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G2 파워 맞습니다. 원전주도 좋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그 협력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안고 가고 있고요. G2 파워 지금 자리에 전략까지 좀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포착 종목은 뭘까요? 네, 세 번째 기업은 이노진이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노진 같은 경우에 조금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탈모와 이제 피부 재생과 같은 이런 항노화 전문 솔루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전에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탈모와 관련돼서 단기적인 좀 모멘텀을 받고 움직이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 이 볼빅 미토코리아 이 탈모 샴푸와 관련돼서 유의미한 결과가 좀 확인이 됐다라는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농담 삼아 얘기를 했었던 게, 이 비만이나 이 탈모 치료제를 개발하는 사람이라면은 백만장자가 이제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비만 치료제는 치료제로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됐고, 근데 이제 탈모 같은 경우에 사실 기능성이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직 치료제 단계는 아니고 이 탈모에 대한 부분을 좀 억제할 수 있는 정도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급의 모멘텀은 아니지만 항상 이 탈모와 관련된 이슈가 좀 나올 때마다 그래도 급등은 좀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노진 같은 경우에도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유효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모바일 탈락수 값이 57.4% 정도가 감소를 했다라는 게 좀 확인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이 제품을 좀 사용했었던, 그러니까 시험에 들어갔었던 인원수가 22명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결과치가 엄청난 결과다라고 좀 볼 수는 없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장 자체가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이슈가 있는 기업에 수급이 좀 강하게 쏠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차트 한번 보면서 또 추가적인 설명 안내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노진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분봉 상황을 잠깐 한번 보시게 되면은 그 이슈가 나오고 나서 반짝 상승을 했다가 조정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무래도 시장에서 지금 먹거리가 좀 많지 않다 보니까 다시금 수급이 좀 들어오게 되면서 상한가까지도 터치를 했었던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은 좀 줄어들고 있는데 주가는 빠지지 않고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 얘기는 지금 무엇이냐? 매도세가 좀 약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후장 계속해서 이 시세를 좀 더 유지를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단기적인 시세는 한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게다가 이노진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인 우하향을 좀 보여주다가 한 번씩 이렇게 거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게 확인이 됐었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이 장기 이평선 상단에
올라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1,800원 구간 상단을 좀 유지를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이 안의 구간에서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참고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탈모 샴푸 모멘텀 안고 가고 있는 이노진 오늘의 세 번째 포착주였고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유효하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후장 단타 공략주 체크메이트 종목 챙겨 볼 텐데요. 자, 그 전에 이 승패 원칙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자, 체크메이트 승패 원칙입니다. 출연 시에 한 개 종목을 포트에 편입하게 되고요. 종목 매수가에서 5% 수익이 달성됐을 때 1승을 챙기게 됩니다. 제시한 손절가가 이탈됐을 때는 패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마스터님 공략주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의 공략주는 링크 제네시스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스마트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된 기업인데 이제 추가적인 재료가 있었습니다. 이제 MPU라는 것을 좀 개발을 했다라는 소식이 좀 있었는데 이제 이와 관련돼서 항상 이 뉴럴링크와 관련돼서 주가 움직임이 같이 좀 보여지는 게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추가적인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뉴럴링크, 이제 머스크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또 스타트업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제 뇌 이식, 그러니까 칩을 뇌에 이식하는 그런 임상 시험들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이 환자의 칩 뇌이식, 칩을 이제 이식하는데 좀 성공을 했다. 이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 링크 제네시스의 또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좀 급등이 나왔던 게 좀 확인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 AI와 관련돼서 이 신경망으로 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칩이 바로 이제 NPU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뇌이식과 관련된 게 이 NPU가 조금 더 좀 가깝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연결성을 그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현재로서는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뉴럴링크와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 나올수록 이 링크 제네시스의 주가도 좀 급등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NPU 특허뿐만이 아니라 이 스마트 그러니까 자동화 솔루션과 관련돼서도 좀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지금 이 로봇과 관련돼서 항상 연결이 되는 게 이 자동화 솔루션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로봇주들이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더해서 자동화 솔루션 혹은 이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기업들도 굉장히 크게 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링크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지난 11월에 시세가 한번 나온 뒤에 좀 박스권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뉴럴링크에 대한 모멘텀으로 다시금 좀 급등을 보여주기도 했고 최근에 이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돼서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수급 링크 제네시스로도 한 번 더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기 고점 구간만 상향 돌파한 이후에 안착을 하게 된다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해 주시고 또 고객사로는 삼성이라든지 LG, 뭐 현대차 이런 국내 대기업을 고객사로 좀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돼서도 충분히 모멘텀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 그러면 재무에 대한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링크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나 뭐 영업이익 부분이 엄청나게 큰 폭으로 성장을 했다, 뭐 드라마틱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뭐 100억 중반대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뭐 일관성을 좀 보여주기보다는 10억대에서 30억대로 계속적으로 좀 등락이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사실 뭐 영업이익이나 이런 실적 부분이 개선되면은 당연히 긍정적인 모멘텀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여기 이제 부채 비율과 유보율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낮은 수치의 부채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6% 정도를 유지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거의 무차익 경영을 좀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더해서 그래도 흑자를 꾸준히 유지해왔기 때문에 유보율 같은 경우에는 3,000%대 지금 후반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무 안정성은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 체크를 했는데 지금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 링크제네시스의 주가도 크게 하락을 했다가 지금 다시금 이 뉴럴링크 이슈와 함께 반등을 좀 보인 상황이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5,000원 뭐 중반대에서 그다음에 6,000원 중반대 계속적인 이 등락 박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뉴럴링크 이슈나 뭐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지금 6,500원 구간 상단을 좀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다시금 6,860원까지 오르게 되면서 단기적인 이 고가를 좀 높여주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거래량도 다시금 살아나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들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또 바닥권에서 지금 턴어라운드를 하는 구간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매집이 되는 구간이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박스권 상향 돌파만 하게 된다라면은 상방으로 굉장히 좀 큰 시세가 한 번 더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가 부근에서 진입 가능하십니다. 6,000원에서 6,300원 사이로 진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상방으로는 좀 짧게 일단은 1차 목표가는 이전 고가 수준 7,000원 정도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7,000원 구간대에서 계속적인 저항을 받았었던 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도 좀 고점을 형성을 했었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 매물이 좀 많이 쌓여 있다. 그래서 7,000원 구간 돌파 이후로 좀 목표가 상향 조정하면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하방으로는 5,000원 정도로 좀 짧게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5,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 박스권 하단을 완전하게 이탈하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확실한 손절가로 잡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단타 공략주 링크 제네시스 받았습니다. 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000원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강호진 마스터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종목 다시 한번 시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진입 가능하다 사인 받았고요. 목표가 7,000원, 상단 그리고 하단은 5,000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럴링크 관련주, 지금은 테마주로서 바라보자라고 코멘트 남겨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체크메이트 살펴봤고요. 이어서 황윤기 앵커와 오늘의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네, 리포트 리딩 시간의 황윤기입니다. 오늘도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리포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부터 믿고 가져가 볼 만한 섹터 바로 해운주였습니다. 실적 굉장히 탄탄했고요. 수주감까지 믿고 볼 수가 있으면서 이 해운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했는데요. 미국 국방부가 거기에다가 중국 조선사들을 블랙리스트에 등재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해운주 오늘 다시 한번 집중해보면 어떨까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투자증권의 하나오션부터 가져와 봤고요. 처음 실적 그리고 LNG, 방산까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실적입니다. 하나오션의 4분기 실적 매출 2조 9,472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1,149억 원 전망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실적은 환율이 상승한 것 그리고 생산 안정화 덕분인데요. 첫 번째로 환율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오션의 영업이익이 전사 기준 400억 그리고 500억 수준의 환율 효과가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당분간 환율이 내리지는 않고 오르면 더 오를 걸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실적 개선 속도도 조금 더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주목해보면 좋을 점은 예상보다도 생산성이 더 빨리 안정화가 되고 있다는 건데요. 이번 4분기 실적 성장이 조금 유의미한 지표라 집중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수주 팩토의 경우 4분기 신규 수주를 포함해서 연간 89억 달러 수준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LNG 비중 한번 체크해 보실까요? 약 3, 4년 후 LNG 선의 시장 규모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내 주선사에 대한 투자 포인트가 크게 LNG 그리고 방산인데 이 LNG 수주 흐름 여전히 견조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하나오션은 수주 잔고 내 LNG 운반선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80%라고 합니다. 전산의 비중으로 해도 60%에 달하는데 그만큼 LNG 시장이 커지는 만큼 그 수혜를 온전히 받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산 쪽도 집중해 보시면 굉장히 좋겠는데요. 이 트럼프가 협력을 또 공식적으로 언급을 한 만큼 향후 국내 조선업의 미국 영역이 점점 더 넓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함 그리고 잠수함 영역 쪽인데요. 우선 하나오션이 40% 정도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필리 조선소의 인수를 기점으로 이 방산에 선제적으로 투자한 하나오션의 수혜도가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2026년부터 2028년까지의 수준 흐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자, 이 밖으로도 단기적으로도 컨테이너선 수주 쪽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이 하나오션은 컨테이너선 캐파가 상대적으로 여유가 좀 있는 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빠른 인도를 원하는 선사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게 또 하나오션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주목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목표 주가 49,000원 제시를 했는데요. 현재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3개월 분입니다. 10월, 11월간에 26,100원 선까지 떨어졌었는데 많이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최고가를 썼거든요. 45,900원 선을 오전장 중에 찍었었는데 현재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45,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오션의 이 실적도 예상보다 더 빨리 올라가고 있는데 목표가도 지금 얼마 남지 않고 있죠. 그래서 좀 기대가 좀 더 된다 이런 말을 좀 덧붙여 보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 종목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바로 KB증권에서 나왔던 HD 현대미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2024년 신규 수주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4분기 실적도 한번 체크해 보시죠. 마지막으로 올해 신규 수주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신규 수주권은 PC선이 62척, LPG선이 18척, LNG선이 7척, 그리고 컨테이너선이 6척이었다고 합니다. 총 97척이고요. 금액으로는 61.3억 달러라고 하는데요. 사실 작년 신규 수주 목표가 31억 달러였다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61.3억 달러를 지금 목표치를 달성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목표치의 2배를 달성을 한 거죠. 2023년에 비해서 또 67.9%나 늘은 결과고요. 이에 따라 매출 기준 수주 잔고는 2023년 말 64.4억 달러에서 85.6억 달러로 크게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도 예상 매출액 대비 약 30개월치의 일감을 따낸 상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도 보시겠습니다. 올해 4분기 실적 매출액 1조 4,154억 원, 영업이익 539억 원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번에 4분기 실적에는 특히나 좀 긍정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우선 건조선가는 상승하고 원자재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거기에다가 인력난도 완화가 됐고요. 역시나 환율이 상승된 것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마지막도 한번 체크해 보시죠. 자, 올해는 크게 증가한 이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매출 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올해 가이던스가 매출액 4.8조 원 그리고 신규 수주 38억 달러로 제시가 됐다는데 지금 경기라든지 보호 무역주의라든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만 신규 수주를 통해서 수주 잔고를 조금 더 올리겠다는 의도가 굉장히 보인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HD 현대미포의 목표가 상향했습니다. 16만 원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한번 3개월 차트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HD 현대미포 계속해서 우상향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3만 3,40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 목표가 16만 원까지 또 역시나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목표가 터치할 수 있을지 끝까지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올해에도 기대감이 굉장히 가득한 해운주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목표가까지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아서 기대감이 좀 더 드는 것 같고요. 이 해운주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리포트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또 좋은 리포트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포트의 황윤기였습니다.
네, 이제 마감까지 1시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에서 오늘장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정엽 마스터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전에 출연하셨지만 우리 네. 지금 이 시간에는 또 처음 출연이십니다.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딜사이트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김정엽 전문가고요. 뭐 야간에도 많이 인사를 드리고 오늘 아침에도 인사를 드렸는데 오늘은 저를 좀 많이 보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소 좀 지겨우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또 좋은 내용들이랑 그다음에 화끈하게 또 수익이 잘 날 수 있을 만한 정보들 항상 좀 많이 준비하고 요즘에 또 흐름이 또 굉장히 좀 좋게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또 같이 시장 분석해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또 좋은 내용들 브리핑 드리고 장 마감 때까지 또 좋은 결과치를 좀 얻을 수 있게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월요일 이 시간에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야말로 아침부터 밤까지 함께 네. 하네요. 조금 이따 저녁 7시에 또 무료 공개 방송도 하시기 때문에 오늘 끝까지 우리 김정엽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 시장의 뷰가 궁금합니다. 일단 오늘은 좀 쉬고 있는데 2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고 봐야 되는지 오늘장 어떻게 봐야 돼요? 네, 일단은 뭐 후퇴가 1보가 될지 아니면 뭐 2보, 3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뭐 지수의 연속 폭락 뭐 이런 식으로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수가 오늘은 밀리고 있는데 그동안에 반등이 생각보다 기대치보다 빠르게 나왔던 것도 우리가 좀 뭐 사실이기도 하죠. 그리고 사실 우리 증시가 요즘에 반등을 좀 잘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게 뭐 저조차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많은 컨센서스 안에서도 그러니까 시장이 우리만의 호재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보다는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악재가 다 해소되었다 이런 느낌들이 아니라 그동안 많이 빠졌잖아 저평가되어 있었잖아 뭐 저가 매수의 매력은 있잖아 뭐 이 정도의 해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반등을 했었을 때도 뭔가 이제 뚜렷한 이유와 명분들이 좀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빠질 만한 이유들도 좀 부족했었고 악재들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이 빠져서 이제 반등을 했었고 근데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미증시 안에서는 오늘 증시가 좀 충분히 흔들릴 수 있을 만한 뭐 좋은 내용들은 아니지만 그런 내용들이 시장에서 좀 노출이 됐죠. 미증시 안에서는 일단은 뭐 국채 가격이 지금 금리가 네. 좀 많이 요동을 쳤어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좀 빨리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면 좋겠다라고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를 하실 텐데 금리 동결에 대한 얘기들이 뭐 굉장히 좀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또 미국에서는 산불이 또 강하게 네. 났는데 그게 또 경제적인 손실이 굉장히 좀 크게 나오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좀 더 리포트라던가 아니면은 뉴스 기사를 좀 더 화끈하게 쓰는 쪽 안에서는 금리가 오히려 동결이 아니라 좀 인상 쪽으로도 고려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뭐 그럴 가능성은 저는 적다라고 보지만 충분히 이제 뭐 그런 모멘텀들과 그런 이제 좀 내용들이 시장에 노출이 된 게 뭐 시장의 하락 요인이 되겠죠. 그리고 미증시 안에서는 대형주들도 그렇고 네. 뭐 반도체라던가 기술주들 이런 것들도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주요 혹은 이제 뭐 주도 업종이라고 한다면은 반도체, 그다음에 제약주,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이런 종목들이 있을 텐데 오늘은 반도체가 뭐 제법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이제 요즘에는 뭐 엔비디아를 좀 팔로잉을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의 대체제로 브로드컴이라는 종목들도 요즘에 또 그 미증시 반도체 분위기를 좀 가늠하는 그런 특징 종목이 되는데 두 종목이 다 밀렸고 생각보다 조금 좀 깊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 증시 특히나 이제 지수를 좀 끌고 올라가줘야 되는 반도체 종목들의 하락을 좀 견인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흐름들이 오래 갈 것 같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뭐 제약주도 이번에 지금은 활약을 못 하고 있지만 뭐 금리의 발등을 잡혀서 있지만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뭐 등 그러니까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던가 아니면 굵직한 종목들이 좀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도 이제 좀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고 그나마 이제 미증시 안에서는 테슬라의 흐름을 좀 따라가는 우리나라 2차 전지 종목들이 오늘 지수보다는 그래도 좀 잘 지켜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들려오는 이런 좀 뭔가 악재성 내용들이 뭐 좀 가늘게는 다가올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고 더 이상 뭐 물러날 곳이 없다라고 뭐 이제 좀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증시에서 뭔가 좀 전략을 세운다라고 하면은 뭐 반도체 쪽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제약 섹터에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뭔가 이제 주도 업종들이 많이 빠졌으니까 저가 매수를 굵직하게 해서 멀리 보고 그다음에 길게 갈 거야 이렇게 기대하기에는 아직 또 시장이 상승하는 측면 안에서는 호재들도 많이 좀 부족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수급들이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재료성 종목들이라던가 테마성 종목들 이런 것들이 이제 더 부각이 되는 효과를 좀 만들어주기도 하죠. 최근에 유행했었던 테마들이 있는데 오늘은 시장에서 보니까 그 미국 산불이 좀 예. 강하게 나면서 거기에서 이제 뭐 전력주들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제 뭐 재건주들 아니면 이제 뭐 탄소 배출이 역대급으로 나왔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탄소 배출권 관련된 친환경 종목들 이쪽으로 이제 테마가 이동하는 그림들이 또 보여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만 본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뭐 지금 노출되어 있는 재료와 테마의 종목들이 좀 더 반응을 하고 우리는 이런 테마의 순환매를 잘 가지고 가야 지금 시장보다 더 좋은 수익률 상승률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재료주들과 테마주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쪽 안에서는 투심 자체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당장 뭐 산불 관련된 종목들을 따라가자 이게 아니라 최근에 뉴스를 가지고 있는 이런 테마성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이제 뭐 하루 아니면 뭐 이틀 주기를 해가지고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새로운 이슈주들을 잘 좀 파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한 가지 제약 섹터 얘기를 오늘 네. 시장 안에서는 한번 좀 짚고 가도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생각보다 안 좋아요. 네 맞아요. 사실 뭐 작년 혹은 재작년 이렇게 흐름들을 보면은 네. 항상 이제 투자자들한테 큰 연초 이벤트들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CES고 그다음에 그게 끝나면 이제 보통 제약주의 순환매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제약주한테 가장 중요한 건 또 금리 정책이 예. 또 키워드가 좀 많이 잡혀야 되는데 미증시 안에서는 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떨어지게 됐죠. 그래서 뭐 동결 아니면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2025년도에는 인하의 속도가 좀 많이 늦춰질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좀 발목을 좀 잡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제약주들이 많이 올라가면 당연히 좋고 지수를 좀 끌어당기면 좋겠지만 뭐 작년만큼 이렇게 기대할 캐파는 네.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뭐 그 중에서 그나마 특징적인 거를 찾는다라고 하면은 요즘에 좀 흥행을 많이 하고 글로벌 인기를 끌고 있는 뭐 비만 치료제 쪽에 뭐 이런 이제 테마들을 그나마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뭐 다방면의 재료주들 테마주들이 요즘에 좀 많이 올라오는 것 같거든요. 제가 오늘 시간이 좀 많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그리고 또 야간 방송에도 진행을 하기 때문에 네. 굳이 꼭 이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주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준비하고 수익에 도전해 볼 만한 종목들은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12월 달, 11월 달에 꽉 잡고 있었던 양자 컴퓨팅 이슈들도 지금 뭐 많이 무너졌죠.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좀 다시 나오고 있는 그런 이제 좀 거래 대금들이 또 새로운 테마들을 계속 찾으려고 하고 그다음에 지금 뭐 제약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주도주들이 좀 부진을 하기 때문에 네. 테마주를 계속 찾으려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먹거리는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시장이 내려와서 다소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좀 기회로 삼아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지수가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막 위축되시고 뭐 2024년도에 연속 급락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는 안 보셨으면 좋겠고 보다 좀 평소의 하락장보다는 좀 더 좀 과감하게 준비를 해보셔도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하락을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말자 말씀 주셨고 주도주가 부재합니다. 그렇다 보니 테마주로의 순환매가 굉장히 빨리 돌고 있는데요. 이 테마주 찾기 계속해서 우리 김정현 마스터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스터님, 우리 AS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한화엔진인데 한화엔진 말씀 주셨던 가격대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조선주 자체가 조선 뭐 기자재, 뭐 엔진주 그 안에서 한화엔진도 지금 고가권이잖아요. 지금 네. 자리에선 어떤 관점으로 어떤 가격 전략으로 좀 바라볼까요? 글쎄요. 제가 사실 머니마스터 방송은 처음이지만 제가 네. 야간에 또 항상 열심히 또 방송을 해드렸잖아요. 딜사이트 처음 개편 방송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조선주를 굉장히 좀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조선주를 사랑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애정을 좀 많이 쏟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오긴 한 것 같아요. HD 한국조선해양도 그렇고 하나오션, 하나엔진 뭐 좋은 퍼포먼스들이 나왔는데 저는 웬만하면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사지 말자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조선주는 그래도 애정을 더 가지고 지켜봐도 좋겠다라고 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나엔진이 뭐 추천드렸었던 대비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이지만 네. 제가 이제 원하는 목표가까지는 좀 더 올라갈 수는 충분히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사실 오늘 조선주들이 같이 조정을 받아도 되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엔진이 힘을 여전히 쓰고 있죠. 근데 이제 매수를 오늘 당장 뭐 이 방송을 보면서 지금 당장 사야 돼? 뭐 이렇게까지는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게 뭐 충분히 조정이 나오거나 아니면 음봉으로 쉬어가는 구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냥 천천히, 그러니까 한 방에 다 때려박지 마시고 천천히 흐름 보면서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좀 기대하셔도 저는 뭐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조선주에 대해서는 뭐 제가 얘기를 푼다라고 하면은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뭐 조선주는 사실 뭐 우리나라의 많은 업종, 그다음에 많은 섹터 안에서 실질적으로 펀더멘털 개선, 그러니까 좀 실적 가치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가장 좀 좋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뭐 작년에는 이제 흑자 전환으로 보여줬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또 그 이제 2024년도에 연간 실적이 발표돼서 나온다라고 하면은 또 거기에서도 굉장히 좀 큰 캐파가 좀 나와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적주로서 잘 가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잘 가려고 한다면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실적의 성장 속도보다 더 가파르게 이제 실적 점프가 나올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우리나라 조선 기업들이 수주 잔고들이 많이 쌓여 있는 그런 상황이고, 뒤에 쌓여 있는 잔고들은 이제 선별적인 잔고기 때문에 돈이 되는 그런 계약들이 뒤에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일감들이 좀 많은 상황이고, 만약에 이제 선가가 갑자기 급락을 한다던가 폭락을 한다라던가 이런 그림만 아니라고 한다면은 실적의 우상향 점프는 저는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조선주는 뭐 여전히 제가 뭐 짝사랑을 하고 있는 그런 분야이고, 2025년도에는 그래도 한 종목은 잘 지켜서 계속 가져가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선주에는 종류도 많고, 그다음에 네. 거기에서 뭐 기자재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종목들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조선주가 실적주로서만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요즘엔 제가 앞서서 강조드렸던 재료성, 테마성 종목으로도 많이 강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가 2024년도 시장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막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사실 시장에서는 실적이 좋고 가치가 많이 올라가는 기업들이 다 같이 올라가진 못했거든요. 지수가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가치 발현이 안 되고, 시장에서는 어려운 시장 안에서 재료와 테마,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재료들이 부각이 되는 종목들만 가는 장세가 2024년도 하반기엔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선주들도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는데,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우리나라 대통령이랑 이제 첫 통화를 할 때 네. 우리나라 이제 K조선업이랑 이제 협업을 좀 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이제 미국이 중국을 좀 견제함에 있어서 우리나라 이제 조선 기업의 힘을 좀 빌려야겠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게 되니까 그동안 부족했었던 이런 재료적인 측면들이 이제 조선주한테는 같이 좀 힘을 쌓게 된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항상 제가 해드리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들을 타고 조선주는 여전히 진행형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아직은 좀 깨지지 않았다라고 좀 잘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차트를 좀 한번 네, 보면서 봐주세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조선주의 일봉 차트 이런 것들을 보면은 많이 올라 보이죠. 많이 올라가 보이고 최근에 상승률이 좀 높아 보이긴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뭐 삼성중공업이라든가 이제 과거에 이제 뭐 과거부터 이제 진행이 됐었던 이런 조선주들의 일봉 차트 말고 월봉 차트의 주기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매물대를 뚫고 올라와서 다음 매물대까지 윗공간이 상당히 오픈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과거에 이제 그 조선주들이 가장 흥행을 했었던 뭐 2008년도, 그다음에 그 이후의 고점들, 여기 대비해서는 충분히 개선이 되는 가치는 그 이상인데 주가에는 덜 반영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월봉 차트로 넘겨서 본다라고 하면은 최근에는 오름세가 보이긴 하지만 이제 장기 추세의 느낌으로 봤었을 때는 그렇게 과열이 된 느낌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하나엔진은 이번에 뭐 개별적인 이슈를 통해서 최근에 조금 더 상승률이 좀 나온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나오션이라던가 HD 한국조선해양 이런 종목들도 상승폭은 여전히 좀 많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주가 좋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드리는데, 네. 이제 높다라는 생각을 좀 보통 많이들 하시죠. 그래서 뭐 지금 사도 좋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 조선업종 안에서 뭐 이제 분위기는 다 같이 이제 올라가는데,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키 맞추기라고 하죠. 뭐 HD 한국조선해양도 뭐 신고가를 쓰고 있고, 그다음에 하나오션도 뭐 신고가 달성하고 급등을 하는데, 삼성중공업이 뭐 가지고 있는 내용이 부족해 보이진 않는데 그만큼 이제 상승률이 덜 터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좀 덜 올라가고 조금 더 좀 안정적으로 낮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어라고 한다면 삼성중공업이라는 종목도 저는 제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주가가 좀 많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내일의 음봉을 좀 기대하시면서 분위기를 좀 매수 쪽으로 다시 또 보셔도 좋겠다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올라간 종목 사지 말자라고 말씀 주시는데 조선주는 좀 예외라고 말씀 주셨고, 김정현 마스터님 지금 뭐 이 채팅창 보니까 조선의 왕자라고 별명이 있으시네요. 네, 뭐 왕자까지는 모르겠는데 네. 제가 뭐 애정을 굉장히 좀 쏟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작년부터 이제 조선주를 좀 샀으면 좋겠다라고 좀 네. 설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던 결과치들을 다들 좀 다 같이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네. 마음을 좀 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조선의 왕자님께서 삼성중공업도 괜찮다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종목 꼭 체크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저희 하나 더 가보겠습니다. AS 필옵틱스고요. 유리기판주가 자, 마스터님 오늘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전방위적으로 출회되는 것 같아서 네. 이 자리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좀 많은 종목들이 오늘 하락을 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반도체가 좀 많이 밀려서 좀 마음이 아픈 그런 시장의 날이긴 한데, 뭐 유리기판 쪽에서는 오늘 반도체 분위기 안에서도 그나마 저는 뭐 선방을 하고 있는데 힘이 다 빠지진 않았는데라는 생각이 오히려 좀 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뭐 AES라서 네. 필옵틱스를 뭐 가장 낮은 자리, 그러니까 최초로 제시를 드리는 건 아닌데, 만약에 이제 이런 시장 분위기가 나오고 뭔가 이제 좀 급등 랠리에 잠깐 좀 쉬어가는 구간을 지수가 만들어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제공약으로 이 종목을 좀 지켜봐도 충분히 좀 괜찮겠다라는 의견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재료들도 뭐 충분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미증시 안에서는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이제 뭐 브로드컴을 좀 많이 각광을 좀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좀 웃긴 테마긴 하지만 브로드컴이랑 인텔이랑 이제는 유리기판을 채택한다라는 내용들이 우리나라 안에서는 이제 테마로 좀 불게 된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인기가 좀 늘어난 브로드컴이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지속이 됐고, 그 다음에 최근에 CS 행사 안에서 SK 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이 네. 기판 들면서 이거 팔고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어설펐던 테마인데 이게 맞아라는 생각을 뭔가 좀 더 확신에 차게 이제 좀 만들어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 업종들도 지금 가치 대비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 반도체 업종 안에서도 테마주 장세가 나오다 보니까 반도체 안에서도 재료가 있는 종목들이 오히려 좀 더 강하게 생존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의 우선순위는 일단은 좀 유리기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뭐 이슈들, 시장에서 부각이 될 만한 내용들은 충분히 좀 많은 것 같고요. 뭐 작년 혹은 뭐 재작년에는 키워드가 HBM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런 키워드의 변화가 반도체 안에서는 유리기판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필옵틱스라는 종목 차트를 놓고 또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그런 이제 반도체 안에서의 테마 형성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좀 기대했었던 결과치들이 단기간 안에 이제 완성이 되기도 했었죠. 그리고 오늘 SKC라는 종목도 조정이 좀 나오고 있지만 그동안에 나왔었던 뭐 상승률의 탄력 대비해서는 그렇게 긴 음봉은 아니거든요. 거래량도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YC캠이라는 종목도 보시면은 이 종목은 그냥 뭐 약 보합 정도 수준, 그다음에 차트의 위치는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이 유리기판 쪽에 차익 매물이 쏟아졌다라고 보는 거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좀 숨을 좀 고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해석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랠리들이 이어지다가 네. 이제 거래량이 없는 음봉 조정 쉬어가는 구간들이 나오면은 한 번 더 태워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보거든요. 그 재료와 그다음에 이슈가 지속이 되고 올라갈 만한 명분들이 존재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요즘 뭐 방송에서 다시 이제 좀 제가 필옵틱스로 좋은 결과치를 내고 그다음에 이제 후속을 본다라고 하면은 뭐가 좋을까 이렇게 좀 고민을 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JNTC라는 종목이 가지고 있는 유리기판 사업 대비해서 시장에서는 주가로 좀 덜 부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대장주가 되진 않겠지만은 뭐 바닥에서 놓치셨다라고 한다면은
가격의 부담감이 좀 적은 종목으로 이런 걸로 이제 좀 대체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 따라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매수를 따라가기에는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리 기판은 1월 달에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 좀 더 좀 적극적으로 좀 보셔도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네. 유리기판 이렇게 말씀 주셨고 JNTC 지금 자리에서 접근 가능한 종목으로도 말씀 주신 만큼 그 종목 흐름 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오후 3시입니다. 황윤기 앵커와 3시 시황 체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1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장 마감 30분 앞둔 지금 시장 어떤 표정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 달에 나올 고용 지표는 조금 더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왔죠. 예상치를 웃도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러면서 금리 인하의 먹구름이 꼈습니다. 미국 시장이 급락하면서 그 여파가 고스란히 전달해 온 느낌입니다. 더불어서 트럼프 취임식을 일주일 남겨두고 시장에 약간 긴장감, 관망세까지 돌고 있는 느낌인데요. 우선 코스피는 지난주에 2,500선을 지금 반납을 했습니다. 2,488선 지나가고 있고요. 오전장에는 1%가 안 되는 하락률을 보여줬는데 오후장 들어서 낙폭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1.08% 약간 낙폭을 그래도 줄였네요. 하락하면서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역시나 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1.3% 빠지면서 70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700선은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건 또 수급일 텐데요. 수급 동향 한번 살펴보시죠. 자, 오늘 외국인 빠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외국인이 빠지기 시작하는 흐름을 좀 보였는데 오늘 여지없이 외국인 크게 빠지고 있고요. 7,221억 원 정도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덜어낸 물량을 개인이 고스란히 받아내고 있습니다. 1,689억 원 정도 담아내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비슷합니다. 지금 그림이 또 똑같을 텐데요.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 그리고 개인만이 홀로 1,098억 원 정도 담아내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여지없이 외국인이 들어오다가 지금 다시 한번 빠지고 있다는 점 좀 아쉬운데 우선 조금 더 지나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코스피 시총상위 종목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현대차까지 웬만하면 파란불을 켜주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주인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제일 먼저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또 상승분을 좀 보여줬었고요. 그 다음에 또 금요일장에 현대차가 주인공이었는데 그간의 상승분을 조금 반납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좀 크게 빠지고 있죠. 4.32% 빠지면서 20만 원 선 꺾여서 19만 4,7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갤럭시 언팩 앞두고 있는 삼성전자도 우선 더 빠지고 있습니다. 1.81% 빠지면서 54,300원 선 지나가고 있는 삼성전자고요. 현대차 역시 좀 빠지고 있죠. 요 1위부터 5위 사이에서 가장 주목해 볼 만한 건 단연 삼성바이오로직스일 텐데요. 지금 JP모건 컨퍼런스가 진행이 되면서 이 제약바이오주 안에는 좀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제약바이오 컨퍼런스가 이루어지는 걸 생각해 봤을 때 그에 비해서는 그렇게까지 상승분이 지금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메인 세션에서 발표를 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쨌든 상승불을 켜주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실까요? 기아 빠지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덩달아서 빠지고 있습니다. KB금융이 또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데요. 주주 환원체 기대감일지 이 본격적인 밸류업 드라이브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 있는 KB금융이 또 오늘 1.25% 더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개장 첫날부터 상승불을 켰었는데 주목을 좀 받고 있지 못했죠. 11시쯤에는 조금 주춤했는데 다시 한번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오늘 네이버도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1.24%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테오 오젠 빠지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임에도 불구하고 낙폭을 조금 더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 조금 안타까워요. 지금 30만 원 선 딱 정확하게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오늘도 조금 빠집니다. 사실 이 에코프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2.72% 빠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HLB도 제약바이오임에도 불구하고 2%대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좀 반대되는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개장 첫날부터 상승불을 강하게 켜줬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도 더 강하네요. 고가권 유지하면서 23만 9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가캠 바이오 2.72% 빠지고 있고요. 삼천닭 제약은 1.74% 올라주고 있습니다. 휴젤과 엔캠이 조금 더 주목해 볼 만한데요. 휴젤 같은 경우 4분기 실적을 조금 부진하게 전망하고 있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 JP 모건 컨퍼런스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조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최대 주주 변경 이후 첫 공식 발표라고 하는데 미국 시장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지 한번 얘기해 본다고 하니까 좀 주목해 보실 만한 것 같고요. 엔캠 잇따라서 1.79%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을 좀 움직였었던 특징 섹터 4가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은 전선 그리고 전력 설비 관련주들을 보실 수가 있겠죠. 지금 LA에서 산불이 너무 크게 났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증시에는 이 전선 관련주들이 급등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그리고 그 전부터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도 강한 기대감이 들어오기도 했었는데요. 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의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계획을 최근에 또 다시 한번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지금 200억 달러 규모의 외국인 자본 투자 계획도 성사가 됐다라고 하는데 LA 산불 재건과 관련해서 이런 AI 데이터 센터까지 모멘텀이 좀 가득해 보이는 전력 설비 관련주가 오늘 상한가까지 터치해주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먼저 세명전기부터 보시자면 지금 4거래 연속 상승 중입니다. 장중에 지금 166억 규모의 계약 체결 건까지 공시를 했고요. 어느 정도 정치 테마주와도 엮인 바가 있었는데 오늘 상한가 터치 다시 한번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력산업 역시 지금 글로벌 전력망 복구 프로젝트의 주요 수혜주로 또 꼽히고 있는 바가 지금 포착이 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대원전선도 26.38%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제2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북미 최대 에너지 기업 이튼의 협력 쌓인 것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또 두 자릿수 빨간불 켜고 있고요. 재룡전기 역시 최근에 미국 기업과 430억 규모의 배전 변압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걸 공시를 하면서 오늘 5%대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다음 섹터 살펴보시죠. 자, 다음으로는 방산 그리고 우주항공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2기가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출발을 하면서 지금 시장이 약간 긴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또 자국 우선주의가 굉장히 강한데요. 그러면서 글로벌 방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 고환율도 지금 방산이나 우주항공 쪽에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주항공과 관련이 되어 있는 셀트랙 I부터 한번 지켜볼 텐데 지금 우주항공 쪽으로는 12일에 우주항공청이 발표를 또 하나 했습니다. 우주산업 분야 매출이 전년 대비 9.2%가 증가를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증가는 하고 있지만 이 수준이 기대보다는 조금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극복하기 위해서 우주항공청이 올해 예산 367억 원을 투입해서 우리나라 우주산업 생태계 강화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겠다. 이런 말을 내놓으면서 방산 그리고 우주항공주에 조금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3.96% 상승불 켜주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이노스페이스, 컨텍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셀트랙 I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우주항공주로도 묶이는 종목들인데 역시나 1%대 넘는 상승불 켜주고 있습니다. 다음 섹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제약바이오주 다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죠. 다들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JP모건 컨퍼런스가 또 진행이 되는데 사실 이전부터 뭐 기관지 질병들, 뭐 코로나는 아니지만 독감이 확산이 되면서 진단키트주들 등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이미 상승을 좀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JP모건 컨퍼런스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가에는 크게 반영이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모멘텀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목을 하면서 흐름들을 체크해 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우선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 그리고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메인 세션 발표 기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특히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 JP모건 영업자가 굉장히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종목으로도 꼽히면서 기대감이 좀 들어오긴 했는데 오늘은 또 약간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3.23% 더 빠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내일 서정진 회장이 또 이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내놓을지 조금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모멘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이 컨퍼런스의 주요 이제 태그인 당뇨, 비만 치료제 쪽으로도 묶이면서 약간의 기대감이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0.56%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이번 주 내내 어쨌든 체크를 해보시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 섹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시장을 주도했던 건 단연 원전주였는데요. 오늘도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가 서로 힘을 합해서 세계 원자력 발전 시장에 진출을 하겠다. 팀 코러스 그리고 웨스팅하우스까지 모멘텀이 굉장히 가득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원전주들 상승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올라가 주고 있고요. 사실 서전기전 같은 경우에는 LA 산불 관련해서도 지금 묶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빨간불 더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진 엔텍 17.07% 가장 크게 빨간불 켜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뒤로 이어서 일진파워, G2파워, 오르비텍까지 여전히 상승 흐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그간의 상승분을 조금 반납을 하고 있는 조금 아쉬운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긴장의 끈 안 늦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끝까지 대응에 선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3시의 황윤기였습니다. 자, 김정현 마스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마지막 승부수 종가 베팅 공략주 만나볼 텐데요. 자, 마스터님 오늘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까요? 네, 이게 뭐 장중에 실시간으로 들으니까 약간 좀 쫄깃쫄깃한 맛이 좀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좀 많이 썼는데 일단 저는 로봇주를 하나 공략을 하면 네. 좋을 것 같아서 로보스타라는 종목을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보스타. 네, 일단은 로봇주가 지금 테마가 첫 스타트를 끊고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로봇주의 이제 바닥 자리를 뭐 제가 공략을 하진 못했었는데 우리가 그 당시에는 우리가 양장 컴퓨팅으로 또 많이 뽕을 좀 뽑고 있었으니까 최저 바닥을 노리진 못했어요. 근데 지금 먼저 움직임이 나왔었던 대장주들이라던가 탄력이 좀 더 잘 나오는 종목들의 흐름, 그다음에 지금 가지고 있는 재료들이 과연 더 유효할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직은 저는 뭐 차트에서도 그렇고 한타가 좀 더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과열되어 있는 대장주를 추격으로 따라가기보다는 뭔가 좀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위치로도 안정적이지만 충분히 재료가 더 같이 반영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을 고려를 했었을 때 로봇주 안에서는 로보스타라는 종목이 뭐 가장 좀 지금 새로 매수를 하기에는 가장 좀 매력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로봇주들은 분위기들이 요즘에 좀 많이 올라왔어요. 왜냐면은 삼성전자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대 주주가 됐다라고 이제 발표가 나왔죠. 제가 그동안에 이 한 몇 년 동안 로봇주들을 엄청나게 이제 집중을 해서 이제 보아왔었을 때는 로봇주들이 이제 앞으로 미래 먹거리가 되는 거고 성장성이 높고 이런 거는 다 좋아요. 근데 주가에서는 반영됐었던 시기들이 좀 제한적이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보면은 삼성전자가 뭔가 지금 로봇주의 액션을 보여줬었을 때, 뭐 그럴 때만 이제 좀 이렇게 뭐 장기 투자성으로 가진 않고 뭐 한 달 정도 아니면 그 안짝으로 좀 더 강력한 이제 임팩트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소진되면서 조용해지고 이런 시기들이 좀 많았었는데 이번에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로봇주들이 지금 뭐 잘 나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
뭐 로보티즈라는 종목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로봇주들이 실적을 막 터트리고 있는 종목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좀 적자 기업들이 좀 많고, 앞으로 이제 로봇 사업에 대한 전망은 좋지만 그거를 실제 매출과 그다음에 기업의 가치 개선으로 가져가는 기업들은 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봇주 자체를 지금 분위기가 불어왔었을 때 그냥 지금 강하게 불어오는 테마성으로 좀 단기적으로 보시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삼성전자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고, 이번에 뭐 지난 행사이긴 하지만 CS 2025 행사에서 LG 쪽에서도 이제 로봇 관련된 네. 사업 발언들을 좀 했어요. 그쪽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로봇 기업들을 좀 더 좀 인수를 하고 투자를 좀 확대를 하면서 LG도 이제 뭐 로봇 시장 안에서 충분히 좀 좋은 역량을 발휘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좀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뭐 LG 쪽에서도 그렇고 삼성 쪽에서도 그렇고 좀 기다리고 조금 지금 분위기가 탔었을 때 로봇 관련된 뭐 자잘한 이슈들이 시장에서 노출이 되면은 지금은 분위기는 그거를 굉장히 좀 큰 이슈처럼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좀 테마의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대를 해보시고, 이제 뭐 올 상반기 안에 뭐 빠르면 5월 달 뭐 이때 해가지고 삼성전자에서도 웨어러블 로봇이라던가 뭐 집사 로봇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뭐 판매하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이제 뭐 노출이 되는 그런 시기들도 가까워질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모멘텀들이 시장 안에서는 뭐 제법 잘 들어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차트 보면서 네. 이 로보스타라는 종목을 좀 같이 보실 텐데, 일단은 대장 종목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보시면은 뭐 최근 급등한 위치 안에서도 주가가 빠지지 않고 박스를 잘 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상단 그 윗구간 안에서도 박스를 좀 만들어 놓고 지금 23만 원 부근의 매물대에서는 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24만 원 조금 안쪽에서는 이제 상단 그 이제 저항 구간이 나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여기 안에서도 양봉 음봉 분위기를 보면은 거래량과 비교를 했었을 때 힘을 위쪽으로 더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많이 빠지는 지수 안에서 그래도 종가 관리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쪽 테마 안에서 힘을 장 막판에는 더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로보스타라는 종목도 지금 이제 장마감 동시효과 때까지 한 5분여 정도가 좀 덜 남았는데, 지금도 뭐 기술적인 위치는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오늘 시장의 분위기를 좀 보았었을 때, 네. 그러니까 매수하고자 싶으신 비중을 오늘 당장 다 때려 넣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 지수가 조정이 나오고 그 강도가 좀 심해진다라고 하면은 뭐 더 부각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좀 같이 끌어내리는 효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수의 일봉 차트를 보면은 코스닥도 그렇고 하단의 지지 구간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지금 분봉상에서 종가 관리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의 일봉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뭐 매물대는 있지만 뭐 이평선이라든가 지지선을 이탈한 상황에서 음봉 마감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수의 하방 추가 하락의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오늘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라고 했었을 때는 비중을 좀 남기고 접근을 해보시면 더욱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돌파에 대한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뭐 조금만 매수했는데 그대로 뭐 가버렸다라고 하면은 제가 네. 더 좋은 종목으로 또 수익을 또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좀 차분하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목표가는 28,000원 부근으로 35,000원, 제가 그 원고를 잘못 봤네요. 28,000원은 매수할 수 있을 만한 최대 가격치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쪽에 매물대가 35,000원부터 전고점에 대한 매물대가 좀 묵직하게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여기보다 조금 좀 아래쪽으로 보수적으로 좀 보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추가 매수와 추가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매수가는 최대 28,000원 아래 정도면은 네. 뭐 오늘도 뭐 일부 접근은 가능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하단 가격으로 봤었을 때 저는 손절가를 24,000원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로봇주가 부각이 되면서 갭상승이 나왔고, 이 위치를 지속적으로 이제 지지 구간으로 버텨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가격이 된 거죠. 왜냐면은 여기가 과거에는 저항 구간이 되기도 했고 딱 떨어지는 가격이고 하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된 그런 의미 있는 구간이 된 겁니다. 여기를 종가로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뭐 매도로 분위기가 좀 전환이 될 수 있으니까 손절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로봇주의 분위기가 뭐 점점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후속주로 로보스타 누려서 좀 짧은 구간 안에 한번 네. 튀어가는 그림을 기대해 보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정현 마스터의 픽 로보스타 받았습니다. 28,000원 아래에서 분할로 접근해보자.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가 35,000원, 손절가 24,000원 되겠습니다. 자, 로보스타뿐만 아니라
아니라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조금 이따 저녁 7시에 우리 김정현 마스터님 무료 공개 방송 하십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이야기 많이 듣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딜사이트 S 검색하시거나 우리 김정현 마스터님 검색하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그리고 하단에 지금 QR코드 떠 있는데요. 카메라 열고 QR코드 찍으시면 바로 링크 타고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여러 가지 방법들로 우리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오늘 오후장에서 포착된 섹터 이야기해 보기 전에 AS 하나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신인데요. 지난 금요일 무료 네. 공개 방송에서 또 말씀 주셨던 종목이더라고요. 확실히 금요일에서는 현대차 필두로 부품주가 다 움직였었으나 오늘은 좀 미지근합니다. 이거 어떻게 네. 봐야 되나요? 뭐 아직은 아쉽습니다. 좋은 수익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 뭐 AS를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은 뭐 네.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저는 화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뭐 현대차랑 기아가 분위기가 좋을 때 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그런 부품주들이 있거든요. 뭐 SL이라던가 화신, 그다음에 뭐 코리아 FT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보통 화신은 좀 먼저 반응을 했었던 종목인데 이번에는 뭐 코리아 FT라던가 SL 이런 종목들이 반응이 좀 먼저 선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현대차랑 기아의 분위기가 지난주를 기점으로 해서 좀 살아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지고 있는 뭐 가치에 비해서는 저는 현대차랑 기아가 2024년도 하반기에는 좀 과하게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뭐 항상 이런 현대차랑 기아랑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부품주들은 그들의 이제 주가를 보통 분위기를 따라가기 마련이고 만약에 이제 기아랑 현대차가 시장에서 주목받는 날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품주들은 상승률을 그 묵직한 현대차나 기아보다는 더 빠르게 올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뭐 근 한 10년 동안 봐왔었던 그런 이제 사이클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현대차가 요즘에 좀 바닥에서 들어 올리는데 분위기를 개선시킬 만한 내용들이 제법 들어왔다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뭐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 요즘에 좀 환율이 좀 아쉽긴 하지만은 뭐 4분기는 그런 환경 안에서도 충분히 양호하게 나올 것 같다. 그럼 이제 4분기 실적이 나오면은 올해 이제 또 1분기 안에 연간 실적으로 발표가 될 텐데 그동안에 쌓았었던 1, 2분기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뭐 이제 뭐 최대 실적이라던가 뭐 역대급 이런 표현들이 붙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빠져 있는 주가에는 잘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증시에서 테마 같은 경우는 AI에 완전 좀 미쳐 있는 시장인 것 같아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AI 키워드가 좀 급등 사례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번에 뭐 나온 뉴스들을 보면은 현대차가 엔비디아 쪽이랑 AI 협력을 한다라는 뉴스가 지난주에 이제 주가를 들어 올렸었던 내용이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부품주라던가 계열사 관련해서는 현대차가 지금 뭐 업황이라던가 아니면 기대치만큼 못 미치는 실적 이런 것들이 다소 좀 아쉬울 수는 있겠으나 오히려 이제 뭐 역투자 뭐 역발상 투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내수 기업들한테 더 과감한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왔고 그다음에 뭐 대략 한 24조 정도의 규모가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부품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 된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화신이 이제 기업의 내용을 뭐 자세히 파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네. 현대 기아차와 이제 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이쪽에 납품하는 전체 비중이 그러니까 이 기업에서 대략 70% 가량을 현기차와 함께하는 그러니까 뭐 현대차, 기아차 뭐 그 자체인 기업이라고 이제 해석을 네. 해도 될 정도로 좀 분위기가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당장 부각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현대차의 인도 시장 진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은 이제 부품주들도 이제 거기에 같이 따라가는 경우들이 과거에도 보여줬었고 그다음에 부품주들이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인도 시장이 지금 자동차 시장 안에서는 중국이랑 미국 다음으로 굉장히 곽강을 받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대차, 기아차 관련된 종목 안에서도 인도의 이제 뭐 법인이라던가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이런 것들이 현대차의 인도 IPO 얘기가 나왔었을 때 더 예민하게 반응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뭐 지금 당장의 얘기는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모멘텀을 기대하면서 그동안에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 여기에 대한 반격을 기대해도 좋겠다라는 관점 안에서는 저는 뭐 화신이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지난 금요일 날 뭐 아직 1거래일밖에 되진 않았지만은 뭐 제 차트를 보신다라고 하면은 분위기가 나쁘진 않은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빠지는 시장 안에서도 장 막판에 이제 동시효과가 들어간 상황인데도 주가 관리랑 뭐 아랫꼬리도 충분히 좋았고 그다음에 다른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뭐 코리아
FT라던가 아니면은 SL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의 분위기도 보면은 바닥에서 최근에 거래량을 한 번씩 힘을 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뭐 기아라던가 현대차의 주가가 분위기를 조금만 더 타준다라고 하면은 단발적으로 노릴 만한 구간은 좀 짧게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신은 뭐 아직 하루가 지났지만 뭐 매수를 같이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짧은 구간 안에서 좀 순환하는 종목으로 같이 보셔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요일 날 함께 하셔서 매수하신 분들은 조금만 더 좀 붙들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제가 8,500원 이렇게 이제 잡아드렸고요. 그 안에 이제 뭐 두 자리 익절이 나오면은 분할 매도를 충분히 진행하시면서 보실 것을 권장을 드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하단에 7,000원 이렇게 잡아드렸으니까 이 흐름들 유지하시고 그다음에 홀딩하시면서 나중에 좀 좋은 결과치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다시 네. 한번 좀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신 꽉 붙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신규 진입도 가능한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8,500원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후장에서 포착이 된 특징 섹터 이야기해 볼 텐데 전력주. 사실 오늘 전력이 시장 안에서의 거의 뭐 주인공격으로 움직여주는 것 같은데 LA 산불 관련해서도 말이 나오고 있고요. 뭐 원체 이제 데이터 센터형 전력 쇼티지는 이어지고 있다 보니 전력주 어떻게 바라볼까요? 네, 사실 뭐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이슈보다는 좀 산불이라는 새로운 테마가 거의 뭐 불을 좀 지펴 놓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뭐 이게 전망이 어떨까요라고 하기에는 오늘 뭐 상한가 종목도 많고 너무 또 급등 많죠. 종목들도 예. 많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뭐 전망으로 보기보다는 이제부터 더 갈지 안 갈지는 이제 호가창 보고 이제 분봉 보면서 이제 눈치 게임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세명전기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앞서서 그 윤기 앵커님이 좀 네. 읽어주시기도 했지만 오늘 뭐 개별적인 공시도 나오고 그래서 좀 더 많은 종목들 안에서 더 좀 활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제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관련된 뭐 전력주들이 오늘 산불로 불을 붙여놨고 지금 오늘 당장 뭐 따라가거나 내일 아침에 따라가는 거는 좀 리스크를 많이 동반을 해야 되는 상황이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그 테마의 흐름을 전력주로서 이제 다시 한번 이어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뭐 눌림 구간이라던가 아니면 쉬어가는 구간 안에서의 좀 힘을 비교해보고 이제 내가 공략을 할지 아니면 그냥 보내버릴지 이런 거를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뭐 워낙 시장에서 빠지는 시장 안에서 주도적인 테마가 됐기 때문에 뭐 관련된 종목들은 그래도 좀 정리를 해놓으시고 뭐 이제 뭐 관망 자체로도 좀 눈여겨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쪽은 어떻게 보세요? 오늘 특징 포착 섹터 중에 원전주, 사실 원전이 지난 금요일부터 시세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리에서의 시세 연속성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저는 차라리 공략을 한다라고 하면은 원전주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게 뭐 좀 성향 차이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뭐 급등이 나온 종목들을 따라가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바닥에서 반응을 보이면서 거래량 늘려놓고 그다음에 추가 상승에 대한 명분 혹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종목들의 이제 순환 흐름으로서 충분히 매력이 있다라고 느껴지는데 요즘에 원전주가 그러니까 조선주가 상승을 했었던 부분들처럼 이제 미국이랑 원전 사업에서 협업 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제 뉴스들이 부각이 됐죠. 그러니까 금요일이 되겠네요. 금요일 네. 오늘 상승했었던 것들은 미국과의 협력 이슈가 좀 더 센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산불로 인해서 전력주들이 부각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연결고리가 계속 이어질 수 있거든요. 뭐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 가동을 위해서는 소형 모듈 원전이 좀 필요한 시점이 됐고 친환경 에너지는 이미 뭐 한계점에 좀 다다랐고 트럼프 정권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원전 에너지라던가 지금 효율성이 있는 뭐 화석 에너지 이런 것들을 더 추구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원전주들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기대감들이 이제 좀 더 가까운 모멘텀으로 이번 뉴스들을 통해서 더 부각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이 이제 월요일이긴 하지만 네. 이번 주에 이제 원전주의 추가 상승을 저는 기대를 해봐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서 종목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G2 파워가 좀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G2 하니까 파워. 그거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전력보다는 원전이 조금 더 매력이 있는 자리다 말씀 주셨고요. 그 안에서의 종목도 말씀 주셨네요. G2 파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감이 가까워 오는 시간인데요. 마감 15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 13일 월요일장 마감이 됐습니다. 마감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 모두 다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시초가 2,508포인트에서 문을 열었지만 1.13% 전거래일 대비 하락을 하면서 2,487포인트에서 종가 만들어졌고요. 코스닥은 1.3%의 하락으로 708포인트, 710포인트를 이탈한 채 오늘장 문을 닫았습니다. 자, 수급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됐습니다. 외국인들 매도 강도를 키우면서 끝이 났습니다. 7,600억 원의 매물 출회됐고요. 기관도 오늘 금융투자 중심으로 물량 나왔네요. 1,200억 원대 매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이 저가 매수 노렸던 자리 7,200억 원, 7,800억 원의 순매수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도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가 연출이 됐고요. 오늘까지 외국인들 4거래일 연속, 기관은 2거래일 연속의 팔자가 보여졌습니다. 개인이 6거래일 연속해서 들어와 줬고요. 오늘 개인 나홀로 순매수 1,000억 원 가까운 물량을 담아갔습니다. 자,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보실까요? 결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낙폭을 확대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전자가 2.1% 하락을 하면서 54,000원 선까지 다시금 밀려 내려갔고요. SK하이닉스 4.5%의 하락 보였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도 약보합선에서 장을 마쳤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정도가 현재 1.2% 상승으로 시장 대비 아웃퍼폼을 했습니다. 현대차 2.6%의 하락으로 장 마쳤고요. 기아도 오늘 힘이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낙폭을 줄여냈습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이 0.7%의 하락이었고요. KB금융, 네이버 1.7% 그리고 강보합 수준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보실까요? 확실히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이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그 명분이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주가의 급락이 연출이 됐습니다. 알테오젠 4% 가까운 하락, 그리고 HLB도 2.6%의 하락이었습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1% 그리고 3%대 하락이었고요.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속적인 상승을 이어갔네요. 4% 가까운 상승으로 장 마쳤습니다. 그리고 6위부터 10위 역시나 이 리가켄 바이오가 한 3% 가까이 밀려 내려간 채 장을 마쳤지만 삼천당 제약은 선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톡스 관련주들, 이 톡신 관련주들의 흐름이 양호했는데요. 휴젤도 2.8% 그리고 2차전 집단 안에서 엔캠이 1.5%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제 김정현 마스터와 내일장 전략 챙겨볼 텐데요. 내일 어떻게 시장을 또 바라볼지. 오늘 꽤나 외국인들이 좀 물량을 많이 던진 것 같고 선물 시장 쪽에서도 이 매물 출회가 좀 강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시장의 지속 폭락과 급락 이런 거를 우려할 때는 아닌데, 그러니까 내일 당장에 하루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한번 좀 더 밀린 뒤에 뭐 바닥 잡기를 시도할 수도 있겠는데, 뭐 이 정도의 가능성은 열어두고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마감 증시를 또 이제 알려주시기도 하셨지만은 지수가 이제 뭐 별다른 종가 관리라던가 아니면 장 막판에 이제 뭐 저가 매수라던가 이런 것들이 지수 자체에도 나오지 않았고, 그다음에 주도 종목들, 시총 상위 종목들 지수의 흐름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한테도 다소 좀 불안하게 움직임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데, 아무래도 이제 미증시의 여파로 이번에 흔들림이 좀 많이 보여줘서, 그러니까 뭐 내일 오늘 밤에 있을 뭐 미증시의 흐름이라던가 뭐 종가의 위치 이런 것들을 봐야 그나마 좀 내일 장에 흐름들이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시장이 한 번 정도는 더 흔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가능성을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번에 시장의 조정이 나오면은 너무 막 위축되지 마시고 오히려 좋아, 오히려 뭐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뭐 방송을 하는 날 혹은 이제 장중 공개 방송을 하는 날에는 유독 좀 지수가 많이 밀리는 날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기도 하고, 오늘 첫 방송에도 좀 좋은 증시가 아니라서 좀 아쉽기도 한데, 근데 그런 위치에서 음봉 조정의 종목들을 잘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또 좋은 결과치가 잘 더 높게 나와줬다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보셔도 충분히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로보스타라는 종목을 제시드렸다시피 오늘 뭐 테마성 안에서는 로봇주들이 그나마 종가 관리가 가장 저는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내일 흐름으로 좀 이어갈 수 있게 뭐 로보스타라는 종목이라던가 로봇주들의 다음 순환매 흐름들을 같이 또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지금은 뭐 주도주 아니면 뭐 시장의 방향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재료와 테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안에 강한 순환매가 나오는 거는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인정을 하실 것 같거든요. 12월 달에도 그런 게 짙었고 1월 달에도 뭐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에 집중을 하고 지수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이런 것들을 크게 우려하기보다는 종목들이 다음 재료와 다음 테마의 순환매가 과연 어디로 나올까?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면서 보신다라고 하면은 시장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치들이 여러분들 계좌에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제가 드렸던 종목들 잘 눈여겨 보시고 내일도 또 좋은 결과치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오히려 오늘같이 하락할 때는 오히려 좋아라는 이 마인드로 시장을 바라보자라고 말씀 주셨는데 자, 오늘 오전에 우리 마스터님께서 진 매트릭스 말씀 주셨더라고요. 네. 이 종목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사실 진단키트주 최근에 네. 굉장히 핫했었고 근데 뭐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는 구간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네. 어떻게 보세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네. 저는 이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을 오히려 내리면 좋아라는 마음으로 좀 낮은 가격을 좀 기다려보고 그다음에 천천히 좀 매수를 해놓고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뭐 과학적인 근거는 아니지만 제가 과거부터 이런 질병 관련된 종목들을 공략을 하고 했었을 때 보면은 보통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도 해외로의 뭐 유출입이 좀 많은 그런 명절을 앞두고 아니면 명절 직후에 이런 질병들이 유입이 되거나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지금 뭐 중국 쪽에서도 그렇고 아시아 쪽에서도 그렇고 지금 뭐 질병 관련된 얘기들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우리 이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뭐 HMPV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유입이 되는 그 뉴스가 터지는 그 시기가 이제 뭐 가장 강하게 터질 수 있는 시기가 되겠죠. 근데 지금 뭐 진매트릭스라는 종목도 그렇고 다른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들도 그렇고 뭐 최근에 급등하고 상승을 했지만 뭐 거기에서 이제 더 굵직하게 이어지는 뉴스가 아직은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잔잔해지고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시기는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불나방처럼 맨날 날아가는 종목들만 따라다니면은 우리가 계좌에 결국에는 좋은 결과치를 만들어낼 수 없겠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내려오는 거 보시고 거래량이 계속 현저하게 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빠지는 힘이 이렇게 많이 동반이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매수를 해 보시면서 저와 같이 의견을 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질병 관련된 테마가 지금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같이 가져보시고 뭐 이제 엠폭스 쪽이라던가 뭐 HMPV 쪽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의 뉴스를 같이 좀 팔로잉하고 기다려 보셔도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표가 4,600원 그럼 동일하게 계속 홀딩 사인 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매트릭스 말씀 받았고요. 우리 조선의 왕자님이시니 조선 이야기 짧게 더 해본다면 종목 차트 열고 한번 봐주세요. 앞서 삼성중공업 말씀 주셨잖아요. 네. 오늘 종가가 어떻게 됐어요? 삼성중공업? 오늘 삼성중공업이 한 4%대 조정이 나와서 다른 조선주보다는 조금 더 내려온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앞서서 장중에 보셨던 것처럼 뭐 하나 엔진이라든가 오션 이런 종목들은 종가 관리가 좀 나왔었고, 근데 그거는 뭐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선주들이 요즘에 잘 가고 그다음에 뭐 이제 신고가도 쓰고 그러는데 뭐 한번 조정이 나오고 음봉이 내려왔다 그래서 이게 좀 안 좋은 건가요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 끈기가 없는 뭐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없이 올라가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뭐 작전주를 의심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런 좀 건전한 조정들은 추세를 계속해서 강화하고 안정적으로 올리는데 저는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12월 중순이 되기 전부터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모든 조선주들이 거의 뭐 연속적인 상승률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다가 오늘은 이제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시장도 밀렸고요. 그래서 만약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선주를 갖고 싶은데 지금 사도 될까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삼성중공업이라는 종목이 이번에 또 음봉이 나왔고 네. 오늘 내일 뭐 음봉을 통해서 오히려 좀 매수를 탈 수 있는 기회로 보셔도 좋겠다라고 충분히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선주는 뭐 항상 보실 때는 일봉이나 주봉, 뭐 오늘 당장의 움직임을 보지 마시고 월봉 차트를 보시면서 오늘처럼 이제 조정이 나왔잖아요. 그럼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겼네. 이렇게 충분히 볼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안에서도 뭐 기자재 종목들도 있고 그 안에서도 이제 뭐 LNG 테마가 같이 불기도 하고 지금 또 해외에서는 천연가스 급등에 대한 뭐 우려감들도 있고 막 그래서 LNG 쪽으로도 그다음에 뭐 이제 뭐 그 정유 섹터 안으로도 그러니까 조선주랑 연결이 될 수 있는 안에 있는 다방면 테마가 좋은 뉴스들은 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조선주 안에서 좀 덜 올라간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삼성중공업을 권장드리고, 그다음에 뭐 기자재라던가 LNG 테마 안에서 다음 랠리가, 다음 급등이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라고 이제 기대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1승이라는 종목을 요즘에 또 강조를 좀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1승이라는 종목의 차트를 좀 잠깐 봐도 될까요? 네. 자, 1승이라는 종목이 오늘 종가 관리가 좀 잘 나와가지고 좀 예쁘게 마감이 됐습니다. 과거에 이제 만들어놨었던 메인 매물대들을 이제 돌파하고 위쪽을 좀 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1승이 뭐 굉장히 좀 재밌는 종목이에요. 제가 야간 방송을 통해서는 작년 뭐 11월 때부터 강조를 드리고, 뭐 팔고 내려오면은 또 사도 됩니다. 뭐 내려오면 또 사도 됩니다. 이러면서 뭐 2탕, 3탕을 좀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종목이 약간 그 지분 구조가 품절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뉴스가 나오면은 뭐 단기간 안에 급등을 뭐 15%, 20%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그 그림들이 좀 많이 나오고, 이렇게 차트가 좀 분위기가 올라오고 거래량이 늘어나는 시기, 거기에 명분과 재료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 번 이제 뭐 사고 팔고 하면서 지속적인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좀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리는 조선주에 대한 내용들은 뭐 계속해서 같은 얘기를 드리죠. 같은 말씀을 드리고 같은 전략을 드리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좋은 결과치들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조정이 나오는 조선주를 두고 얘기했지만 네. 나중에 시간이 지난다라고 하면은 제가 또 높아진 수익률을 가지고 또 자랑을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기대하거든요. 그래서 조선주의 사랑을 여러분들께도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삼성중공업과 1승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우리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조금 이따 저녁 7시 우리 김정현 마스터님의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이야기 더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드릴게요. 유튜브에 딜사이트 S나 혹은 우리 김정현 마스터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이 QR코드 보이시죠? 카메라 열고 QR 찍고 바로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여러 가지 방법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1644-5607로 전화 주시면 또 상세하게 상담도 가능하다고 하시니까요. 이 번호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정현 마스터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머니마스터 3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무료 공개 방송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방송 통해서 말씀드린 내용은 이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이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여러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늘 쉬고 이제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